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인생 특강 전에 오늘 특별한 라이브를 한 편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행크 인사이드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렇게 행크에 들어와서 성공한 분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느낀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다른 누군가가 투자로 성공을 하시면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 이걸 잘 짚고 실제 본인 투자에도 적용을 굉장히 잘 하세요. 사실 행복 재테크에는 이렇게 회원분들, 전문가분들이 실제 투자하고 성과를 내는 것들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 행크 인사이드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그 사연에 어떤 성공 포인트가 있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행크 인사이드,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사업과 투자로 모두 실패한 한 50대 여성분이세요. 무자본 투자, 온라인 수익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분이 자본금 하나 들이지 않고 상가도 매입을 하시고요. 그 상가에 사업체도 만드셨어요. 어떤 분이신지 혹시 궁금하시죠? 네, 바로 첫 주인공은요, 핑크님이세요. 이 핑크님이 저희 행복 재테크에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정리해서 사연으로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1월 27일 행크에 입문한 핑크입니다. 저는 16년차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할 정도로 크게 성공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위기와 분양상가 투자 실패로 하루아침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 가던 날, 당시 7살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는 동네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매일 울고 때를 썼습니다. 부모의 생활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7살 어린 아이에게 이제는 우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윽박지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이 이럴 때 제일 아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못 먹는 거, 이건 참아도 우리 아이에게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희망 없이 살아가던 중 우연히 행크TV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고 행크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엑시트 1기 모집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남편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어 10번도 더 넘게 고민한 끝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엑시트 수업 첫날 사무장님께서 엑시터의 8알은 성공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지만 왠지 나도 80% 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후에 성공해서 크루즈 타고 여행 가는 상상, 미래 5년 계획을 세우다 보니 가슴이 쿵쾅거리고 패배주의에 가득했던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업 실패와 투자 실패로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가족들은 걱정과 함께 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움츠려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엑시트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료들은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셨대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저 역시 저를 응원해주는 동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오면 열심히 검색을 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공부가 되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뀐 후로는 망해가던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2달 동안 5천만 원의 매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울증을 앓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분양상가 투자 실패였어요. 10년간 공실로 임대 수입 없이 상가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게 부담이 돼서 2014년에는 살던 집까지 팔고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오랫동안 마음앓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엑시트 수강 후에는 제가 임장하고 물건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고, 물건을 검색하던 중에 매물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가는 임차인이 처음 입점했을 때 장사가 굉장히 잘 됐는데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서 명도 소송까지 걸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가 주인은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과 소송까지 걸리니 스트레스에 건강까지 악화되어 상가를 헐값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주인은 이 상가 말고도 되게 상가가 많고 또 사는 지역도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서 이렇게 그냥 머리 아플 거면 그냥 싸게 내놓자, 이런 사연이 있었던 매물이에요. 저는 인근 상가 시세를 깨고 있었기 때문에 왜 매매로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 상가는 금매다,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평소 복귀 임장을 통해서 인근의 같은 평수 또 상층부 상가 중에 이것보다 위치가 좋지 않은 곳도 최근에 경매로 6억 7천에 낙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상가인데 그런 기회인데 제가 살 돈이 없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이제 막 대출을 상환한 분양상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자. 엑시트 수업까지 내가 들었는데 까짓거 그 이자 하나 못 벌겠어? 이런 배짱도 생겼어요. 그렇게 제가 금매상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엑시트 수업을 듣고 그 강의를 통해서 상가의 사업을 접목시키면 단순히 임대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상가를 매입할 때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이렇게 핑크님은 공유 오피스를 오픈하셨대요. 그리고 현금 하나 들이지 않고 매입한 이 상가 투자의 결과는 바로 월 매출 1000에서 1200만 원, 만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순수익이 700에서 900만 원 나오는 공유 오피스 성공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곳이 핑크님이 창업한 공유 오피스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상가가 보통은 이제 네모 반듯하거나 이래야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간 활용이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곡선이 있으니까 좀 죽는 자리였대요. 근데 핑크님은 이 자리에 이렇게 렌탈 스튜디오, 채광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를 차려서 이렇게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주셨고요. 여기 보면 2인실, 1인실 이렇게 다양한 호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를 오픈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상가, 이 오피스를 얼마에 빌려주길래, 얼마나 호실이 많길래 이렇게 1000만 원, 1200만 원 매출이 나올까요? 사실 이 공유 오피스에는 수익 구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상주하면서 이제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외근이 많고 그냥 집에서 근무해도 편해. 근데 나는 사업자를 낼 주소가 필요해. 이런 분들은 가끔 미팅 있을 때 이렇게 공유 오피스로 오고 렌탈 스튜디오 이용하고 자리는 안 쓰고 이렇게 하시는 그 비상주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핑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주 서비스에다가 비상주 서비스까지 이용해서 매출을 극대화 시키셨어요. 행크에 가입하고 엑시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과 투자 실패로 무기력,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제가 평생 함께할 투자 인맥, 그리고 무조건 저를 응원해주는 동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젠 어떤 도전을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자본금 하나 안 들이고 어떻게 상가를 매입하고 또 사업장까지 만들었는지 이 핑크님 사연을 보면서 제가 성공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상가에 투자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어떤 걸 상상을 하시냐면 이런 분양상가 투자를 이제 상상을 하세요. 실제 보면 이게 분양상가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은퇴 자금을 다 투자해서 분양상가를 받았는데 속이 터집니다. 공실 걱정에, 그것도 심지어 강남 대규모 아파트 상가에도 완판이 안 된대요. 오른쪽 기사를 보면 신도시 대형 상가의 분양 상가인데 공실에 고금리 직격탄을 맞아서 공매 물건으로 나오고 심지어 8번이나 유찰이 되는 그런 상가 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분양 상가에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상가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보통 신도시나 택지지구 이런 데 분양상가가 많거든요. 건설사에서 신도시를 짓는 그런 용지에 상업 용지를 입찰을 받아서 그 땅에 건물을 짓고 그걸 호실별로 나눠서 분양을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도시에 용지가 공급이 될 때 주거용지, 상업용지 이렇게 용도별로 되는데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신도시 왜 개발을 하죠? 주거 안정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금액을, 택지의 평당가를 그렇게 높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마치 분양가 상한제처럼요. 근데 상업용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땅값이 좀 비싸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비싼 땅값에 택지를 매입을 해서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은 건물을 이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분양 대행사에서 보통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때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분양 상가 한다고 하면 홍보 전시관 이런 거 만들어지죠. 그리고 분양 상담사 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상담을 해서 수수료 나가고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땅값을 비싸게 매입하는 이런 구조 때문에 분양상가는 애초에 분양가가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 상담사 분이 말한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잘 그려지면 너무 좋은데 사실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임차하는 분들이 바로 임차를 하지 않고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나서 들어와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가에 장사하는 분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임대료도 나가는데. 그럼 고객이 와야 되는데 신도시에 입주를 안 하면 고객이 안 오죠? 그리고 아직 교통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고객이 오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런 이유들로 상가가 안정화되는 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꽤 많이 걸리죠.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받은 분들이 5년, 10년 이렇게 상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원하는 임대료를 못 받거나 아니면 공실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 싸움이에요. 핑크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분양 상가를 받을 때 2011년 남양주 신도시에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입주가 이제 막 시작할 때 받아서 아까 사연에서 보신 것처럼 10년 동안 공실 상태였고 2020년 돼서 처음으로 임차를 맞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크님도 임대료는 안 들어오는데 대출 이자 나가지 관리비 나가야 되지. 관리비는 내가 안 써도 공용관리비는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티다 내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래도 핑크님 같은 경우는 팔 집이 있어서 대출을 상환하고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한 1년, 2년은 내가 생활비 줄여가면서 그리고 조금 모았던 그런 저축 좀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못 버티는 분들은 이 상가 분양받은 것들이 경매로 나오거나 금매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쯤 되면요 상권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해요. 분양상가 20평에 5억이었던 거 경매 금매로 4억 3억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네, 상권도 이제 좀 안정화되고 이때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3억에 받은 분은 5억에 분양받은 분보다 좀 덜 받았겠죠. 그 임대료 조금 덜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런 상가들은 이제 임차인들이 여기 임대료가 좀 낮아졌네, 이제 조금 들어갈 만하네, 이때부터 이제 공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해요. 보통의 신도시 상가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핑크님이 이번에 두 번째 상가를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 상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일반 분양 상가 맞은편에 있는 분양 상가예요. 아니 핑크님이 10년 전에 분양상가를 이렇게 받아서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분양상가를 받았어요, 인근에. 왜냐면 이때는 이제 상권이 안정화가 됐죠. 10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사연이 있는 매물이라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핑크님이 이제는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사도 괜찮겠다, 이거는 내가 안전 마진을 볼 수 있는 상가다 해서 매입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분양상가 투자가 위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분양상가든 어떤 부동산이든 어떤 형태로 어떤 가격에 매입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핑크님이 이번에 매입을 하고 직접 사업체를 꾸리신 이 상가에 대한 제가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매입가 5억 7천에 상가를 매입하셨어요. 이게 인근에 지금 위치가 더 안 좋은 곳에 경매, 물건, 낙찰가보다 1억 정도가 저렴해요. 그리고 실제로 시세보다도 1억 정도 저렴해서 바로 매입을 결정하셨대요. 이렇게 금매 상가를 매입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이 잘 아는 지역에 그리고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물건 검색하고 여기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직접 임장도 가고 낙찰된 사례가 있으면 복귀 임장도 하면서 여기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오자마자 이거 어제까지 없던 물건인데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걸 바로 파악하고 매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출을 7억 4,600을 받았어요. 아니 어느 은행에서는 매입가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분양상가는 매입가의 60% 정도까지밖에 대출 안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핑크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아까 처음 분양받은 상가 대출 다 갚았잖아요. 그걸 담보로 추가 담보를 이제 일으키셨어요. 핑크님처럼 이렇게 내가 다른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 사실 의사인데 한 달 소득이 2천만 원 되거든요. 저는
저는 한 달에 1억씩 매출이 나오는 기업의 CEO예요.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본인의 신용을 활용해서 대출을 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매입한 상가 대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출을 다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게 하면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90%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분양상가는 60%까지밖에 대출 안 나온대요 라는 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린 이제 공부했잖아요. 대출도 충분히 공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핑크님은 여기서 직접 사업을 하시면서 월 매출을 1000에서 1200만 원까지 올리셨어요. 제가 아까 핑크님이 가지고 있는 상가 인근에 이제 첫 번째 상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동일한 평수인데 평수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 보증금 5천에 월 250만 원 임대를 받고 계시대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평수면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까지가 임대소득으로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더라고요. 그런데 핑크님은 지금 이 상가에 직접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1000에서 1200만 원까지 올리신 거예요. 수익률이 5배에서 6배 차이예요. 그냥 임대 두는 거랑.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가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님의 인생과 투자의 성공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핑크님은 원래 사업 실패 그리고 분양 상가 투자 실패로 우울증을 겪고 계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행크에 들어와서 강의 들으면서 지식을 쌓고 동료를 만났는데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까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생각이 달라지니까 자신감이 생기셨대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실행을 하셨는데요. 동네 물건 검색하기, 동네 물건 임장 가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거 금매다 알았을 때 바로 매입하는 실행력, 그리고 이 상가를 매입할 때 어땠죠? 대출을 더 많이 받았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는 현금 하나 들어가지 않고 상가를 매입하셨어요. 여기에 끝이 아니라 사업을 접목시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셨죠. 이제는 투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사업까지 공부를 해서 금매 상가 사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사업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아셨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돈 하나 들어가지 않고 매월 순수익이 9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이런 사업체를 만드실 수 있었어요. 와, 엄청난 레버리지. 이거 실화 이야기라서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실제 사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핑크님하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핑크님하고 통화 연결을 한번 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핑크님. 네, 제 꼰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 연결로 핑크님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두 번째 상가를 매입하실 때요. 사실 상가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두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결정을 하실 수 있었어요? 동네에서는 일단 다 알고 있는 랜드마크고 그 건물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고 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제가 사실은 보유했던 상가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입지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핑크님, 이 상가를 매입할 때부터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공유 오피스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사무장님께서 그때 엑시트 수업을 할 때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대인들은 월세 받는 게 다지만 임차인들은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꼼대리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네에 그 정도 크기 되는 상가가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사업을 세팅을 하면 최소한 그거에 몇 배는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같이 할 생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갖고 있는 상가도 나중에 사업을 하실 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저는 제발 좀 이제 나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임차인이 영원히 계셨으면 했거든요. 사실 엑시트에 안 들어왔으면 행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동안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하고 아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만기가 지났는데 나가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서 하면 제가 그 돈을 못 벌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상가를 그냥 임대 주면 사실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손이 많이 안 가잖아요. 직접 네. 사업을 하면 이제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사업장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할애가 되세요? 상가 매입을 하면서 다양한 이제 사업을 행크 와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아이 둘이 엄마고 사업을 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시간이 묶이는 사업이 무엇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공유오피스였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청소만 간단히 사실은 하면 되고 제가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업무를 보면서 그냥 상주는 하고 있는데요. 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핑크님이 실제로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직접 제품 촬영도 하시고 사무 업무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사업장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또 입주사들도 이제 초보 셀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톡방 만들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서로 시너지를 볼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창업하신 아이템이 공유 오피스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 상가에 있는 공유 오피스라서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세요? 저희 지점이 쇼핑몰 특화예요. 그 안에 스튜디오가 있고 택배 요금이 이제 최저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이커머스 운영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남자분들 재택근무 하시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와라, 애 데리러 가라, 이제 일하고 있는 건데 일하는 사람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보험 영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분리수거 하러 간다고 하고 사라지면은 공유 오피스 갔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면 되겠네요. 네. 네. 핑크님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사실 가족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지금은 좀 가족분들의 반응이 바뀌셨나요? 걱정이 아니고 사실은 주변에서 다 반대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는. 숨길 수 없는 사람한테는 저희 남편이죠. 숨길 수 없는 사람한테는 오픈을 했고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기해봤자 반대만 할 것이고 나중에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근데 저희 남편도 기껏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또 사고 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뭐 정말 잘 도와주죠. 요즘 남편분이 뭐라고 하세요? 이젠 청소도 도와주고요. 사실은 소파랑 합체인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새는 하나 더 할 거 없냐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고 벤츠 팜플렛 갖다 주고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벤츠 팜플렛이요? 네, 쓱 내밀더라고요. 핑크님 이제 마지막으로 행크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갖고는 엑시터에 들어왔는데 인원이 3,000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막 낙찰 알림이 올라오고 어떤 분들은 아니 여기 다 엑시트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도대체 여기 왜 계실까 그런 분들이 있고 그때는 그 돈도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이걸 결제를 취소해야 되나? 그 금액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엑시트에서 한 일이 이제 신문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하면 사실 저도 다 알아서 지금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모르는 건데 이제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질문을 해놓고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다가 이제 정보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돌리는 사람으로 아마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동기들한테 도움이 되고 동기들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 기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엑시트 3기 이번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엑시트 3기가 되는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남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어제 나 자신과 비교를 해라.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 그리고 인터뷰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뭔가 엄청난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지 좋은 투자, 많은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성공은 멀리 그리고 높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가는 분들 보고 저분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내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언젠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행크 인사이트
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매번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성공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